안녕하세요. 문정 선생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은 금수상관격입니다. 경일관이 자월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수상관격입니다. 이렇게 겨울에 세부치로 태어나면요, 무조건 조를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주를 간명을 해야 됩니다. 이 조우라는 것은 계절적인 요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간에 뜬 이런 살을 보고 조우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우는 계절이니까 지지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를 계절 그렇게 얘기해야지 천간에 뜬 걸 계절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천간에 투출하거나 식신이 투출하면 용신이 되는데 투출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살을 두 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재성론련의 재생살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출하는 경우는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이렇게 상관이 투출하면 상관재살, 식신이 투르면 식신재살하면 공이 큰데 이 사주는 상관이 뜨든 식신이 뜨든 상관, 생재, 재생살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돈은 벌 수 있는데 건강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되던가 아니면 자식이죠. 자식으로 인한 아픔 또 살이 살아나니까 지병 이렇게 올 수가 있죠. 그래도 이렇게 살이 천간에 떠 있는데 다행한 것은 살에 뿌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없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주가 살에 뿌리도 없지만은 일간에 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간은 다행히 일지에 이렇게 인성을 차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뿌리가 없으니 이 살로 인한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근데 이 피해를 언제 보느냐면 이렇게 살의 뿌리가 성해질 때 피해가 극심하게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주는 이렇게 상관이 세 개가 있죠. 일지를 빼놓고 다 상관입니다. 근데 일지 인성이 있으니 상관을 갖다가 이렇게 극하는 거죠. 상관 폐인의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조상, 자식복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복은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배우자궁이 고립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수다토붕이죠. 물이 넘쳐서 뚝이 무너지는 형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홍수가 나면은 저수지나 이런 뚝, 댐 같은 게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그렇게 수다토붕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복은 대단히 좋으나 그 인연을 이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처를 만나나 또 혹시 좋은 처를 만나나 또 만나면 좋은 처가 되나 인연 만나면 오래가지 못하고 혹시 만나기도 어렵다 뭐 이런 뜻으로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월지가 겨울철이고 일간이 경신금일 경우는 우선적으로 무조건 남방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방을 만나는데 이렇게 살을 만나는 건 좋죠. 근데 관을 만나면은 상관, 경관이 됩니다. 그래서 자평을 하시는 분들이 상관, 경관, 뭐 위화백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금수 상관격이 형성된 경우는 상관, 경관을 해도 희견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상관, 경관, 희견관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조는 필수 조건입니다. 선택 조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던 일단은 이렇게 남방으로 가야만 이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금이 무언가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관 제사라는 경우는 두 배로 좋겠죠. 특히 이런 경우는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관이 살을 때리고요. 또 겨울철에 금기운이 화기운을 만난 거고요. 또 뿌리가 없는데 일간에 뿌리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매우 길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우는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자, 그리고요, 초년에 이렇게 동방으로 갑니다. 그러면 상관격에 재를 만나는 거죠. 아주 좋죠. 그래서 상관, 생재,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데, 문제는 이 재가 살아나면 이 살이 살아나는 겁니다. 일간에 뿌리가 없는 살이 살아나, 이 살로 인한 피해를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피해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제목에 달린 것처럼 이런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3대원, 14대원은 이렇게 인성이 들어와서 살인상생을 하게끔 구조가 짜여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갑기합 되는 면도 있지만은 갑기합이 되더라도 인성이 들어온 겁니다. 일단 인성운이.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도 좋다. 물론 이렇게 합을 안 해낸 게 좋지만은 합을 해도 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들어오면은 이렇게 비견이 이렇게 살한테 얻어맞는 겁니다. 비견이 살한테 얻어맞으니 형제나 주변 사람의 변고 이런 걸 갖다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병신합을 하려고 그러나 쟁합이죠. 쟁합이라 합은 안 되고 어떻게 됐든 요 상관이 저 겁재가 극을 당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요 경진대운 신사대운에 주변 사람의 문제가 있다. 주변 사람들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칫하다가는 주변 사람이 이렇게 극을 당하고 자칫하다는 일간거 정도 이렇게 극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 이럴 때 일간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도 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 사주에서는 그런 현상은 없지만 이렇게 남방으로 만나면서 천간에 이 가불이 뜨는 경우,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계수를 만나면 일단은 좋죠. 재성을 생하고 이런 살을 극하는 이런 면도 있는데 재성이 이렇게 살을 살리는 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데 만약에 이런 대원에 천간으로다가 가불을 만나면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그렇게 칠살이 투출하는 경우는요, 열일 제쳐놓고 칠살을 갖다가 이렇게 위주로 봐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일단은 살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방으로 만나면 금수상관격 겨울의 세부치가 나름대로 남방, 그러니까 조우적으로 길하고 관사를 만나서 내가 직업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이 살아나면요, 이 자식으로 인한 아픔 혹은 살은 나를 극하는 인간 건강으로 인한 문제점, 그래서 이렇게 지병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천간에 이렇게 살이 동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일지에 이렇게 살을 차고 있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일지에 이렇게 살을 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옛말에 첨약이 끊이질 않는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항상 약을 좋아하고 그 약을 갖다가 놓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살이 있으면은 일지가 살이 있으면 내 밑에 살이 있는 겁니다. 내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약을 소지하고 다니는 이런 현상이 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사주처럼 양쪽에 이렇게 살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합니다. 이 살에 대한 공포 이런 게 항상 느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주는 일간에 뿌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공포를 더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방으로 가면 그 공포가 진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 초조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자식이죠. 또 자식이 또 자식으로 인한 고통도 이렇게 수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이 건명이니까 남자죠. 남자인데 살이 뿌렸으니까 이거는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 개다 이거죠. 두 개.
그래서 어깨에 침이 2개입니다. 그래서 나를 짓누르는 거죠. 힘도 없는 나를 살이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아들이 없다 그러면 이런 고통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는 경우는요, 철두철미하게 이 적용을 갖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주의 운을 제대로 이렇게 풀을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보지 않고는 사주의 운이 제대로 적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금수상관격이니까 옛말에 방성육이 그래죠. 네, 그래서 방은 두드릴 방자입니다. 성은 이룰 성자, 육이 녹그릇이죠. 녹그릇은 두드려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그릇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제기 같은 거 있고요. 또 풍물놀이 할 때 쓰는 징이나 꽹과리 이런 겁니다. 그거 갖다가 유기로다 만드는 거죠. 노쇠로 만드는 겁니다. 두드려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드려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금이 겨울에 태어나서 두드리면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학의 운을 만나야만 그 그릇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으로다가 조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조는 자평에서는 조를 갖다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로 봅니다. 이렇게 경신금 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난 경우, 갑을목이 해자축월에 태어난 경우, 동목이죠. 또 갑을목이 사오묘월에 태어난 하목. 그러니까 3가지 경우를 갖다가 보는데 그 정도만 봐도 크게 문제는 될 게 없다. 이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간에는 조를 갖다가 이렇게 너무 남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는 극한 환경을 보는 겁니다. 극한 환경이요. 그래서 조는 좀 전에 예에 들었던 그런 경우만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